5강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매칭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별표, 요거 주제죠, 그쵸? 자, meaning matching, 의미 매칭이라는 건 과정인데 요소를 인지하는 거죠. 메시지 안에서.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of ing가 합쳐진 것처럼 assessin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렬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ssessing이라는 건 접근하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우리 기억에 접근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억했던 거죠. For those elements. 그러한 요소에 대해. 자, 의미 매칭이라는 건 메시지의 요소를 인식하고 우리의 기억에 접근해서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온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병렬 구조 요것만 좀 하나 포커스 맞추시고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자, 이것은요. 비교적 어떻습니까? 자동적인 작업이 돼.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아마 뭐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죠. 배우는데 그런 어떤 심벌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서 요 투부정사가 진주어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배우는 게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렇게 되죠. 미디어의 메시지에서 and to memorize the standard meanings 이런 지금 투부 정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일직선이 그어져 있죠? 아 프로그램 오류가 아주 심각하네요, 그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갑니다. 자, 그다음에 to memorize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요 recognize가 요 memorize랑 지금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자, once learned 이게 만약에 한 번만 딱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once it is learned가 지금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법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 자, 이런 과정은요 루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시절입니까? When you first learn to read. 읽는 법을 처음 배웠을 당시를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는 배웠어야만 했지. How to recognize words. 그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페이지에 인쇄된 그런 단어를 인식하는 법을 먼저 배웠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너는 아마 어땠을 거야? Memorize the meaning. 그 의미를 외웠어야만 했을 거야. Of each word. 각각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 처음 봤을 때 the first time이죠. 그렇죠? 여기서 the first time 뒤에는 절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문장을 봤을 때입니다. Dig through the ball to Jane. 이 dig이라는 놈이 제인에게 공을 던졌다라는 그 첫 문장을 봤을 때 it required 그것은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A good deal of work to divide. 여기서 이제 그것은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얘 가주어잖아요. 그러니까 divide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 문장을 sentence를 into words 단어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분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to recall the meaning of each word 각각의 단어들을 기억해내고 and to put it all together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합치는 그런 작업들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진주어가 병렬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문제를 물었을 때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자, 이런 연습과 함께 당신은요 가능했어. 뭐 하는 게? 수행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More quickly and more easily.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나갑니다. 9번 문장 발표하세요. 자, learning to read. 읽는 것을 학습하는 거죠. Elementary schools는요. 굉장히 essentially 본질적으로 과정이다.
본질적으로 과정이래요. 이거 자체가. 근데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recognize 하는 과정이죠. 인식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 longer list of reference, 그렇죠. 이런 지시 대상. 그리고 to memorize their denoted meaning, 표시된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어떻습니까? 인식하는 작업, 기억하는 작업, 이렇게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글이 이해가 안 가다가 점점 이해가 가는 이유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더 갈게요. 의미를 매칭하는 건 요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소를 인지하는 과정. 요게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 기억에 접근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한 과정을 찾는 거다.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핵심 내용으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로 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초록색 포인트들을 잡으면 되겠죠. 자, 다음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론적 생물학의 개념과 업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어렵습니다.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다 빡세.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개념인데요. 어떤 개념입니까? Machine like brain. 보면 이 기계 같은 두뇌라는 요 아이디어 자체가 has inspired, 영감을 주고 and guided, 인도해 왔다라고 합니다. 동사가 병렬 구조적으로 주 무엇을 neuroscience, 이런 신경과학을 뭐 이래로 it was first proposed, 최초로 제안된 이래로 17세기에. 그리고 그게 어떻습니까? replacing, 그리고 그것은 대체하면서 more mystical notions, 훨씬 더 신비로운 개념을 대체하는 거죠. 우리 어떤 영혼이나 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현재 완료 have pp 챙기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 챙기시고, 그 다음에 분사. 어렵지 않죠? 자, 과학자들인데요. 어떻게 된 과학자들입니까? 감명받은이죠. 이거 우리 아시다시피 비잉 생략된 겁니다. 아시죠? 자, 감명받은 과학자들이죠. 자, 이런 갈릴레오의 어떤 발견에, 근데 그 갈릴레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여줬던 사람이죠. 뭘 보여줍니까? 이 행성 자체가 이 행성들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뭐로써? 이런 무생물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갈릴레오죠. 근데 무생물체는 무생물인데 어떤 무생물? Moved by,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mechanical forces, 이런 역학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여기서 inanimate body죠. 키워드 외우셔야 돼요. 자, came to believe,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됐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다시 한번 더. 여기 있는 2번의 주어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잘 잡으세요. 자, 믿게 만든 거죠. 뭘 믿습니까? 모든 네이처, 모든 자연이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주 큰 어떤 cosmic clock, 우주 시계인 거죠. 어떤 상태로? 종속된 상태로, 지배받는 상태로. 지배받으면 요거 being 생략된 겁니다. being subjected to예요. law of physics, 그죠? 물리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면서 큰 우주 시계로 기능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마치 mechanical force라는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nature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모두 이런 역학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nd they began, 이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설명하기 시작했죠. individual living things. 여기서 이제 individual living things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위에서는 무생물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던 내용이 이번에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포함하죠. 우리의 몸을.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죠. 그렇죠? 신체 기관들. 이것도 어떤 관점으로 본 거야? 기계론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계론적이라는 개념은 뒤에 as though, 마치 뭐인 것처럼. as though는 참고로 as if와 동의어입니다. they too were machines, 마치 기계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을 포함한 개별적인 생명체들 역시 기계론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 여기서 이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것 뭐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3번 문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모든 자연 자체가 아주 큰 메커니즘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and that 또 어떤 사실입니까?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우리의 이런 신체적인 장기가 모두 기계 같다.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이러한 아이디어가 replace 어떻게 했대? 대체했대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 그리스의 생각을 대체한 거죠. 네, 어떤 생각입니까? 여겼던, 간주했던 생각이죠. 모든 네이처를 뭐로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생각했던 그리스의 생각을 다 깔아뭉갠 거죠. and 그리고 여기서 지금 view라는 동사가 생략됐죠. 우리의 모든 신체를 as anything but inanimate mechanism 무생물 메커니즘이다. 근데 그게 무생물 메커니즘이 아니다. anything but이에요.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정리를 잠깐 해보면 그리크 아이디어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연은 하나의 유기체다.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어떤 신체 역시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대체되기 시작한 거죠. 뭐로써? 기계론적 어떤 사고, 접근법으로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But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역접 들어가죠. 그렇지만 자 최초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자, 이러한 기계론적 생물학의 이런 업적은 was brilliant 굉장히 어땠습니까? 어메이징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독창적인 여기서 original이라는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novel 새로운 creative 굉장히 창조적이고 신선한 업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진리로서 받아지던 어떤 기존의 것들을 뒤집는 게 바로 메커니스틱 바이올로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참고로 1번 문장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이런 기후 변화가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거죠. 무엇을 생산하는 거.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그려지죠, 그렇죠? 충분한 음식을 전 세계에 성장하는 이런 인구수 그리고 나서 여기서 will alter 어떻게 할 거래요?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이런 계절적인 어떤 시기라든지 뭐 가용성이라든지 또는 수자원의 어떤 퀄리티를 바꿀 거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는 will make, will alter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당연히 기후 변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od라든지 이런 것들, water resource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이러한 확장되어진 농업을 피하기 위해서죠. 근데 어떤 곳입니까? 환경적으로 threatened areas, 그러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농업 확장을 피하려면 자, 현재의 어떤 수준이죠. 그렇죠? 농업 생산성의 어떤 증가율이 will have to be doubled. 어떻게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구에 따르면? 월드뱅크에 따르면. 근데 뭐 하면서? 줄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While minimizing the associated environmental damage. 연관된 환경적인 파괴는 줄이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인구 증가를 대비할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성이 2배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환경적인 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5도씨의 온난화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농업 생산성은 would be likely to decline 어떻게 한대요? 감소될 거래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어디에서 in tropics 그러니까 열대 지방이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업 행위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을 바꾸더라도 지금 난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의미할 수 있대요. 뭘 의미하냐? 3 million additional people 그러니까 300만 명이 추가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300만 명이 넘게 추가될 수 있는 거야. 뭐 하는 사람들? 죽는 거죠. 이런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너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삽입. 그죠? 자, 그다음에 even the more likely 2 degree Celsius 2도씨 온난화는요. would produce 어떻게 할 거래요? 만들어낼 거래요. new weather patterns 새로운 날씨 패턴을 만드는데 challenging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날씨 패턴이죠. 기존의 conventional 이런 농업 관행 요거 키워드죠. conventional은 전통적인입니다.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리고 대략 요 정도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요 같은 경우는 내용 불일치 문제로 내기가 딱 좋죠. 뭐 딱히 문법적으로 특이한 것도 없고 어법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주제 이렇게 두 가지 잘 체크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배열 문제였죠. 자, 죄책감이라는 건 구별되어져야 된다. 수치스러움과 굉장히 중요한 문장 키워드가 다 들어갔죠. 자, 이 차이점은요. lies 요거 어법으로 많이 등장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놓여 있다라는 lays는 불가능합니다. 요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자, 어디에 놓여져 있냐? How widely 여기서 부사 등장했죠. The bad feeling is generalized. 그죠? 얼마나 그 나쁜 감정이 일반화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죄책감이라는 건요. 집중하죠. 그 행동에 집중을 하죠. 뭐 하는 반면에 whereas 대신에 why를 써도 될 거예요. 자, 이 수치심이라는 건 spreads to the whole person.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요. 그죠? 죄책감이라는 건 이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죠? 그 사람 전체한테 퍼지는 거야. 그죠? 자, 죄책감은요 말을 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수치심은 말해요. 난 나쁜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thing이라는 단어가 action이라는 단어랑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whole person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개념과 이어지는 거죠. 어때요? 개념 정리되시죠? 자, 이런 연구죠. 근데 기반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여기서 이제 예시가 등장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on that distinction 그 구별법에 기초한 연구는요. 반복적으로 보여져 왔대요. 완료 시제입니다. that 뭘 보여줬냐면 이 수치심이라는 게 좀 어떻다? 파괴적인 반면에 whereas 그 반면에 이 죄책감이라는 건 종종 어떻습니까? 건설적이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플러스 개념인데 이 수치심은 마이너스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요. maybe worth keeping in mind. 그냥 하나로 다 묶을게요. 명심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할 때? 네가 deal with 너의 assistant, 뭐 조수라든지 뭐 일꾼이라든지 너의 아이들 또는 너의 학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볼게요. How do you criticize them? 여기서 이제 질문의 포커스가 아주 중요하죠. 너는 어떻게 비판을 하니? 또는 어떻게 비평하니? 비난하니? 얘네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sting 뒤에 형용사 wrong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calling their attention 환기시키는 거죠. 그들의 주의를 to what they did wrong 무언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요. may seem necessary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but phrasing 표현하는 거죠. Your criticism 너의 비난을 표현하는 거죠. In terms of a bad person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is not nearly as constructive as allowing them to be the person who did a bad 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비난을 표현하는 거죠. 그쵸.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말쟁이라고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개념 자체는 어떻다? 마이너스 개념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거짓말 왜 했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거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같은 비난이어도 좀 더 건설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as constructive as입니다.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돼. 형용사가 들어간 이유는 앞에 있는 is라는 요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어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이거를 constructivelly라고 부사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잘못된 걸 알지만 이 is라는 보어가 혹시나 일반 동사로 바뀌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allowing them to be 이거 allow 오형식이죠. 목적어 to 부정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법 문제, 그다음에 내용 문제까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장 삽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8번 문장, 8번 문장 정도, 뭐 3번 문장이나 8번 문장 같은 경우는 삽입으로 또는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